네, 5월 22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2일 후에는 우리 국민들이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행정부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오늘 취재 편의점에서는 TV 토론, 첫 번째 TV 토론의 씬 스틸러, 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정말 오랜만에. 네, 그러게요. 네. 네. 엄청나게 바쁘게 움직이고 계시죠? 예, 뭐 지방을 이제 다녀오는 것도 일정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번 조기 대선이 너무 짧아서 예, 지방도 잘 못 가고 있는 형편이라 네, 되게 좀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예. 네, 네. 그래도 늘 그 참 고통 속에 있는 노동자들 곁에 민주노동당 후보가 계시니까 노동자들한테는 상당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력 후보라고 하죠. 네. 주력 후보들이 주로 이제 뭐 큰 대규모 산업단지를 찾든가 또 광장에서 대규모 인원을 동원하는데 저는 주로 이제 찾지 않는 곳, 고공에 올라간 노동자들, 네. 또 외면받고 있는 접경 지역, 또 근로기준법 적용받지 못하는 봉제 공장, 또 그 자영업자 요즘 폐업들이 심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폐업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자영업자들, 뭐 농민들의 어떤 지금 농민 삶이 또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찾지 않는 곳을 주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 사실 언론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도가 좀 되면 좋은데 문화일보 네네. 같은 보수지는 TV 토론에서조차도 평가도 제외했대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거는 깜짝 놀랐습니다. 반칙이죠. 그 최소한의 그 기계적 균형마저도 문화일보는 지키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언론관을 드러낸 것 같아요. 우리는 편파 보도해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예.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네. 첫 번째 TV 토론 많은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진행이 됐는데 네네. 제가 보니까 막 동접이 어떤 방송국은 뭐 10만, 20만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그런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높았는데 네네. 첫 번째 TV 토론의 씬 스틸러는 권영국이다. 이런 언론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TV 네. 토론 전과 후가 많이 바뀌었다면서요. 예, 그 전에는 사실 이제 거리를 가거나 또는 뭐 그 공공장소에 가더라도 누군지 잘 모르니까 그 관심도 거의 없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토론이 끝나고 나서 네. 공항을 가거나 기차 이제 대합실에 가면 네. 사람들이 예. 알아보고 와서 셀카도 찍자 하고 이제 많이 이제 반가워했어요. 예. 그리고 대부분 비슷한 얘기가 속 시원했다. 속 시원했다. 이 얘기가 예. 가장 많았습니다. 후원금도 많이 예, 늘어나고 예. 있다는 얘기가 그리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후원금이 사실 이제 막 모여지기 시작하는데 막 모여지니까 뭐 굉장히 많은 금액이 모여질 거라고 상상할 수도 있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10,000원, 30,000원. 정말로 우리 사회에서 자기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네네. 자기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소액 후원들이 네. 그런 소액 후원들이 이제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번 대통령 선거의 아주 특이점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 이재명 후보도 네네. 소액 후원자가 80% 10만 원 이하의 그 소액 후원자가 80%라는 네.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권영국 후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국민들께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내란 때문에 펼쳐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네네. 이 기득권 카르텔, 네. 이 내란 세력에 대한 엄격한 심판, 이에 대한 절실한 마음들이 모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 TV 토론에서 여러 가지 좀 의제들이 있었는데요. 네네. 일단 그 개인적으로 평가하시기에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각각 어땠다고 평가를 좀 하십니까? 이 대목에서 이제 우리 선거 캠퍼는 이제 저보고 너무 겸손하지 마라. 원래 우리 후보는 너무 겸손의 탈이야. 권영국 캠프도 겸손은 힘들답니까? 네, 그 이제 제가 쭉 보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는 사실 이제 본인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선거에 나오려면 적어도
민주주의에 대한 자기 입장이 분명해야 되고 네. 또 그러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기 성찰이 되어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달라진 게 없었어요. 내란을 비호했던 입장 또 불법 계엄에 대해서 자기 입장들이 달라진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네. 대단히 유감스러웠고요. 이재명 후보께서는 보니까 굉장히 여유가 있더라고요. 여유가.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상당한 지지율을 얻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이제 이 토론회에서 다른 리스크를 입으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좀 이제 답변이 되게 절충적인 답변이 많았던. 절충 답변이 예, 많았다. 예.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이제 질문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답변이 나오면 되게 좀 뭐랄까 되게 감정을 드러내는 감정을 드러내는 뭐 저거 아닌데 이런 이제 반응들 때문에 네. 좀 이제 상대방의 답변에 대해서 그래도 좀 존중하는 그런 태도는 필요했지 않냐. 네. 예, 뭐 그런 평가가 좀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다른 후보에 대해서 뭐 매우 좀 박절하게 할 때는 하고 했는데 그것은 이제 제가 제 주장을 좀 더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라 네. 예. 그래도 이제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를 저도 좀 더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아유 이렇게 성찰까지. 그러니까 캠프에서 너무 겸손하시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김문수 후보 자격에 대해서 사퇴해라. 그 후보 자격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네. 그리고 저는 이 대목도 아마 많은 분들께서 속 시원하셨을 것 같은데 세상에 노동부 장관 어디로 해먹은 건가? 좀 더 심하게 할 말이 나올 뻔 해가지고. 속으로는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이제 뭐랄까 무례할 수도 있으니까 더 세게 하고 싶었으나 더 세게 나오려고 하다가 이건 아니지 방송인데 그래도 그 최소한의 이제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된다 해서 이제 그렇게 나왔고요. 그 한마디는 사실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노동부 장관으로서 적어도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법. 그렇습니다.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악법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아니 헌법에서 노동상권을 보호하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는 법을 만들겠다. 또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생명권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을 악법이라고 하니 과연 노동부 장관으로서의 정말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불행한 거죠. 노동자들이. 그리고 우리 헌정 질서를 완전히 뒤흔들었던 군합발로. 아니 윤석열의 지지 선언을 받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렇죠. 도대체 국민의 대표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자기가 나 석고 대제해. 윤석열의 내란에 난 동의하지 않아. 이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나갈 거야. 우리 헌법에 대한 기본적인 그 헌정 질서를 존중하고 내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헌법을 파기했던 사람을 여전히 옹호하고 거기에 대해서 탈당하라는 소리도 못했던 사람. 이 사람이 과연 우리나라 이 민주헌정을 기본으로 하는 대한민국을 수호할 생각이 있는가? 자기 없죠. 그래서 강력하게 이제 사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2차 TV 토론에서도 김문수 후보의 사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실 계획이십니까? 이미 이제 입장이 나간 걸 가지고 두 번 세 번 하면 좀 사람들이 같은 얘기를 하면 몇 번씩 하냐.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따가 내용적으로 좀 공박을 해야 되겠죠. 2차 TV 토론 전략은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일단 어제 윤석열 내란 수괴 피고인이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본 것이 상당히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후보님께서는 판교에 가서 보리밥, 한강공원 산책, 그리고 급기야 부정선거 영화 관람까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양반은 꼭 마피아 두목 같아요. 마피아 두목 같다. 네. 아니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자기의 여전히 이제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실제로 이제
국민의 삶을 보살피기 위해서 출마한 게 아니라 권력 노름을 하기 위해서 출마했던 사람. 지난 대통령 선거에 네. 예.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어퍼커트를 날리는 거나 예. 아니, 국민을 상대로 어퍼커트를 막 날리고 있어. 저도 좀 놀랐습니다. 예. 아니 도대체 그 주먹을 어디로 쓰는 거야 지금. 그래서 민주적인 그 훈련이 전혀 안 된 사람. 네. 검찰이 이제 불러서 이런 표현을 하여튼 뭐 고통스럽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늘 이제 범죄자 대하듯 국민들을 대한 거예요. 범죄자 대한. 자기를 지지하는 복종하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가 옹호해야 될 세력, 자기가 지켜야 될 세력으로 얘기하고 자기가 반대하는 사람은 반국가 세력으로 몰았거든요. 이 검찰의 수사 방식이 그거잖아요. 네. 다 범죄자로 보이는 거지, 피의자로 보이는 네.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정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이제 정치 역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행한 역사 기록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 차려 이 사람아. 네. 이런 얘기 꼭 해주고 싶어요. 당신은 네. 보리밥 먹고 네. 부정선거 그런 극장에 가는 게 아니고 감옥 갈 준비해야지. 네. 언제 그럴 시간이 있어. 예. 그죠? 예. 그래 조금이라도 선처해 주십시오 하고 재판 준비를 정말 성찰된 모습으로 해야 될 사람이 뭔가 자기가 지금도 아직 무슨 권력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더 이상 권력의 주변에 얼씬거리도록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위원장이 제발 사법부 재구속 좀 시켜줘라. 제 말입니다. 너무 이제 화가 났어요. 거기 이 윤석열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예. 실제로 이제 국회에 투입됐던 중앙선관위 투입됐던 그 별들이 다 구속돼 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종범들이 전부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주요 업무 종사라고 예, 되는 주요임무 종사자. 사실 종범이잖아요. 예. 자기 지시를 따랐던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다 구속돼가지고 내란죄로 예. 지금 엄청난 자기 이제 불명예를 뒤집어 쓰게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사람이 자기 지시를 받은 사람은 보호할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네. 자기는 마치 유체이탈인 것처럼 그래 나는 영원히 왕이야. 나는 영원히 왕이야. 신하들은 당연히 예. 그런 고통 감수해도 돼. 네. 이게 지금 조선 시대입니까? 고려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짓입니까, 진짜? 근데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뭐 이재명 후보 선거 도와주러 나온 거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선거용으로는 야권에게 유리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했어야죠. 국민의힘 만약에 내란과 불법 개혁에 대해서 정말로 성찰했다면 제명을 했어야죠. 네. 탈당해 그러니까요.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여전히 이제 국민의힘은 아직도 극우 내란 세력의 득표를 네.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국민의힘이 정말로 우리 이제 헌법을 수호할 자세가 되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신뢰가 가지 않고 그래서 국민의힘은 구로구청장 그 선거에서도 보면 그 이제 후보 스스로가 시장 스스로가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사퇴를 했잖아요. 네, 네.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더 이상 출마하지 네. 않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귀책 사유가 있는 당은 네네. 출마하지 않기로 했었죠. 아니 그러니까 그 지역 선거에서도 그런데 그렇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이런 중차대한 선거에서 본인들의 책임을 제대로 인정한다면 이번엔 출마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네, 이번엔 출마하지 말았어야 됐다. 네. 알겠습니다. 그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네. 최근의 행보를 보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을 흉내내게 한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뭐 여러 사진을 좀 준비를 했는데 네. 그 국민의힘에서 여전히 이제 그 박정희 향수를 통해서 선거 캠페인을 하는 것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기 보니까 이양기라고 네. 아니 저런 거 좀 하지 마세요. 뭐 시장에 가가지고 오뎅 떡볶이 먹는 것처럼 예. 정말로 추잡스럽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왜냐하면
저분이 농사 지은 적이 있나요? 그 노동운동가 출신 아닙니까? 맞습니다. 경사노위 위원장하고 노동부 장관 했습니다. 아니 왜 밀짚 모자 쓰고 저렇게. 제가 이제 박정희 우리가 이제 전 대통령이 어떤 네. 사람이었습니까? 독재자죠. 예. 군사 쿠데타를 그쵸. 일으켰던 사람이 맞습니다. 아닙니까? 예. 겨우 이제 이승만 독재 정권을 물리치고 이제 이 민주화를 이루려고 할 때 이 이제 군사력 군인을 동원해 가지고 네.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이고 그리고 영구 집권을 꾀했던 사람입니다. 이 독재자를 흉내내는 것은 아직도 지금 윤석열의 쿠데타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이 그 대통령이라는 것을 권력자라고 하는 데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한마디 말씀드리면 노동운동의 상징이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완전히 지금 변절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김문수가 옛날에 과거의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자기가 노동운동을 또 지금 막 자기가 이런 이력이 있었다고 선전하고 또 있어요. 네. 그런데 노동자의 권리는 깡그리 지금 짓밟고 있잖아요. 네. 스스로 자기 모순, 자기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기 무슨 자기 분열적 행태를. 자기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 옛날에 자기는 노동운동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네. 약자를 지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제로 이제 약자를 보호해야 될 노동 그 우리가 노란봉투 대표적으로 네. 진짜 사장에게 교섭할 권리를 우리 모든 노동자들에게 특히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그렇습니다. 보장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을 그걸 악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SPC에서 그렇게 사람이 계속 연이어 죽고 있잖아요. 하루에 6명씩 지금 사실 죽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악법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노동자들의 생명권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사람이 이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죽어도 괜찮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이 지금 스스로가 자기 노동운동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변절한 사람의 그 제가 추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이라도 김문수 후보는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쿠데타를 옹호하고 네. 또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헌법상 기본권을 부정하는 이런 후보는 대통령으로 나오면 우리 사회가 불행해집니다. 언제든지 한때는 노동운동이라고 해서 그걸 이제 팔고 다니면서 한편으로 지금은 또 노동자의 권리를 부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쿠데타를 여전히 한치도 정면으로 사과한 적이 없고 이게 잘못됐다. 내란죄가 빠졌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내란행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도 언젠가는 다시 똑같은 일을 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민주주의가 매우 위험해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선에 나오면 정말로 국민들이 향후에 네. 또다시 이런 위험에 봉착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네. 저는 사퇴하는 것이 정말 우리 향후 국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은 변함은 없습니다. 네. 네. 자, 이것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TV 토론에서 주요하게 쟁점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 관련된 것이었어요. 이준석 네네. 후보가 지역별로 차등하는 최저임금제를 제안을 했는데요. 뭐 네네.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신들이 이제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도록 하자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이제 원래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는 것은 모든 국민이 최저 기준의 생활을 통해서 최소한의 인간의 최저선은 보장하자는 취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인간의 최저선에 그게 차등이 주어지면 됩니까? 누구는 뭐 인삼 먹고 누구는 무수 먹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예를 들면 부산에 가면 뭐 커피값이 달라집니까? 아니죠. 똑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프랜차이즈 다 똑같이 줍니다. 예. 지금 스타벅스에 가면 커피값은 똑같잖아요. 예. 근데 커피값은 내리라는 소리는 안 하고 왜 최저임금 내리려고 합니까? 도대체 기업에 대해서는
아니 건물주에 대해서는 그럼 임대료 내려주는 한마디도 안 하고 네. 왜 최저임금을 차등하라고 합니까? 네, 제가 말씀드립니다. 스타벅스 커피값 부산이나 다른 지방에 차등을 두자고 얘기하자면 할 수 있다면 최저임금 얘기하는 것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네. 생활이라는 것이 그 수준 자체가 똑같은 서로 이제 인간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최저선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인간의 존엄을 서로 다르게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에 있을 때 그러면 그 자기가 생활하는 이제 생활비는 별로 달라지지 않는데 네. 최저임금을 다르게 하면 최저임금 10,000원 주도 많이 주는 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같은 값이면 더 많이 쳐주는 데 가서 일하고 싶지 누가 값싼 노동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에가 그래도 좋은 일자리가 많이 몰려 있고 예. 수도권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수도권으로 이렇게 이제 몰려오는 것이고 지방 소멸이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 사례를 들고 미국하고 다르다. 그렇죠. 거기는 예. 광활한 것이고 네네. 주가 거의 국가적인 예. 수준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별로 일정한 정책을 달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좁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크지 않다. 일본도 지금 최저임금제 지역별 차등하다 다시 또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너무 유출, 중앙으로 인구 유출. 인구 유출. 예, 예. 특히 이제 청년들의 유출이 예. 막 심각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최저임금 일률화 네. 그것도 자민당이 예. 자민당이. 자민당 예. 누군지 아시잖아요. 예. 우리나라 국민의힘하고 예. 비슷하지 않을까요? 많이 예. 닮아 있죠. 민자당이 예. 옛날에 우리 이제 민자당이었는데 예. 그런 상황에서 이미 이제 평준화해야 된다. 다시. 예. 제가 하고 그 있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현장 취재를 하고 있는데 네. 대구의 청년 인구들이 다른 지역으로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그 네네. 이유가 뭐냐면 대구가 최저임금 위반율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일 안 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일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지역 경기가 매우 어렵고 임대도 너무 많이 나와 있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조차도 안 네. 지키고 위반하고 있는데 이거를 또 지역별로 차등을 하면 지역에 누가 남아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할 것은 네. 지역에 차등을 두기 시작하면 이게 그 상향 평준화 경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향 평준화 맞습니다. 예. 예. 어느 지역이 최저임금이 낮아지면 예. 다른 지역에서도 예. 낮추려고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엄청난 또 로비와 요구를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폭삭 망했수다라는 얘기를 예. 뭐 긴 시간 안 가더라도 네. 우리는 하게 분명히 된다. 보게 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가 이제 차별금지법이었어요. 네. 네네. 네. 차별금지법.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가 보면 누구나 다 같은 이제 존엄한 존재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계 인권선언 제 1조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은 존엄하게 평등하게 태어났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그 말이 정말 가슴에 확 박혔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던 그 존재 자체로서 존엄하다, 그렇습니다. 평등하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 뭐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네. 이 사람이 인종이 어떠냐, 또는 학력이 어떠냐, 학벌이 어떠냐 네. 이런 차이를 가지고 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2등 시민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최고의 덕목이고 가치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얼마입니까? 저는 민주당에 그 정말로 칭송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네. 김대중 총재라고 많이 불렀었죠. 예. 이미 28년 전에 1997년에 네. 우리 사회의 그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라고 네. 명확하게 이야기했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네네. 예.
28년 전에. 28년 전에. 예. 근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요. 네. 왜냐? 눈치를 보고 있죠. 표를 계산하는 거예요. 예. 정치는 그건 정말로 저는 매우 조금 심하게 하면 비겁한 행위다. 네. 네네. 예.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잖아요. 과감하게 해야 될 일은 네. 해야 된다. 그래야 그게 정치이죠. 그렇죠. 개혁의 발판도 생기는 것이죠. 우리 사회를 바꾸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치가 자기한테 표를 주는 것에 연연해 하기 시작하면 우리 사회는 소수자들은 영원히 네. 자기 권리를 보장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늘 2등 시민화 돼서 존재가 지워집니다. 네. 그 차별과 배제 속에서 소수자들은 네. 늘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이 사실은 이제 중도 보수 정당이다.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이제 보수 정치인들을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네. 한나라당 출신들을 비롯해서 네. 최근에는 국민의힘 그 김상욱 의원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네. 이제 보수 인사들을 많이 영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이제 중도 보수 정당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왼쪽 운동장이 좀 더 비어 있게 되는 거 아니야. 물론 이제 민주당은 이제 운동장을 넓게 쓴다라는 전략인데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민주노동당의 어떤 민노당의 역할 같은 게 더 필요한 우리 사회 그러니까 사회 대개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의제 발굴 같은 거 예전에 그런 거 굉장히 많이 산무 이런 네네. 무상급식 그다음에 무상 이제 무상 시리즈 그리고 사실은 마침내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갖다 쓰지 않았습니까? 진보 네. 의제를 이제 그런 거에 비한다면 앞으로 이제 진보의 의제를 민주노동당 중심으로 해서 더욱 더 발굴하고 확산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네. 지금 보면 진보 정당의 역사도 이미 우리 사회에서 한 세대. 입니다. 네, 맞습니다. 28년입니다. 97년 권영길 후보가 처음 출마해서 득표했던 게 1.19%였습니다. 국민 승리 21. 21. 예. 네, 그리고 2022년 이제 심상정 후보가 얻었던 것이 2.37%. 네. 물론 이제 2017년에는 6.1%까지 올라가긴 맞습니다. 했지만 네네. 전반적으로 이게 10%가 안 넘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마저도 이번에 제3지대를 이준석 보수 후보가 점유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 네네. 진보정당 입장에서 굉장히 아픈 상황 아닌가 싶은데 네. 타개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그 우리 사회 지형이 지나치게 우클릭하고 있고, 이제 국민의힘은 사실은 이제 극우 세력에게 포획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동화되고 있는 거죠. 오히려 또 한편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고, 네. 이 극우는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청산되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중도 보수를 스스로 이제 네. 인정하고 그래서 보수의 이제 지지를 받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진보 정치의 역할이 대단히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동안 복지라든가 네. 분배라든가 또는 이제 노동자들이나 약자들의 권리가 그만큼 이제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고 네.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또 대립적인 측면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진보의 이제 정치가 매우 중요해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번 이제 대선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재명 뭐 압도적 정권 교체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네. 왼쪽을 지으려고 하는 선거 전략을 하면 네.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다 오른쪽으로 해서 사실 왼쪽 날개가 없어져요. 네. 추락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맞잖아요. 예, 오른쪽으로 계속 나면 추락할 수밖에 좌우에 없죠. 예, 날개로 날아야죠. 그래서 이제 그 부탁 이제 요청이든 아니면 이제 한번 좀 제대로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은 오른쪽으로 가시는 건 좋은데 네. 그럼 극우를 밀어내면 되잖아요. 극으로 밀어내고 예, 예. 민주당이 오른쪽을 점유하고 네네. 그래서 그리고 왼쪽 비어 있는 공간을 예. 이 진보의 목소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짜는 것이 우리 선거 이후에 우리 사회가 제대로 갈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드는 대선이 되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왼쪽까지도 지우려고 해요. 네. 그거를 지우러 가시면 네. 왼쪽을 같이
제대로 이렇게 서로 이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우리 사회가 균형 있게 좌우 날개로 날 수 날 수 있도록.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왼쪽까지도 자꾸 지우려고 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네네. 자, 이제 시간이 벌써 넘었는데 아이고, 그래도 이건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차 TV 토론 네. 금요일이죠. 내일입니다. 내일 이제 2차 TV 토론이 있는데 네. 2차 TV 토론의 전략 맛보기 조금만 알려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2차 TV 토론에서는 권영국 후보의 이 점을 주목해서 봐주십시오.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예. 아직은 비밀인데. 주로 이제 사회 통합 뭐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기후 문제 기후, 예. 또 뭐 국민연금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좀 더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이제 전국을 돌면서 유권자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첫 번째 TV 토론에서 가장 그래도 국민들이 이제 볼만한 대목은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네. 어쨌든 대한민국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음. 놓고 정책 토론을 하는 대목이 인상적이었다. 아, 네. 김문수 후보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계속 보고 읽고 있고 이준석 후보는 토론이라기보다는 말꼬리 잡고 말싸움하려고 나왔나라는 인상을 받으셨다. 네네.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고요. 예,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만나는 유권자분들께서 기자인 저에게 전달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네. 2차 TV 토론 저희도 이번에는 또 어떤 신스틸러가 되실지 예, 저희도 주목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 12일 남았는데요. 네네. 우리 국민들께 꼭 하시고 싶으신 당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했던 2002년 그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이 한마디가 아마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실 것입니다. 정말 살림살이 지금 나아지셨습니까? 만약 국가는 성장하고 정치는 진영 정치로 갈라져서 너무나 힘듭니다. 그럼 이번에 정말 우리가 더 이상 갈라지지 않고 자신의 삶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달라져야 한다는 그리고 차별과 불평등 해소를 해야 한다는 그 유일한 진보 후보 권영국에게 정말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네. 나아갈 것인가 그 어떤 진보의 예인선 같은 네. 역할을 쇠빙선 같은 역할을 그 권영국 후보가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2차 TV 토론 후에 또 모실 수 있으면 영광일 것 같습니다. 불러주시면 제가 영광이죠.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